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넘파이는요, 대부분의 통계 관련 함수들이 함수와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실 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 혹은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평균을 계산하실 때에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분산은 variance가 분산이니까 바,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STD, 최대값은 max, 최소값은 mean, 중앙값은 median입니다. 근데 median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array.media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함수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것들은 함수와 메서드를 둘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median은 함수만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넘파이에 max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보시면 max가 있고 maximum이 있었어요. 그쵸? 요거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넘파이의 max와 넘파이의 maximum의 차이. max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최대값 하나를 찾는 거예요. 배열에서 최대값 하나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넘파이점 maximum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아그스라고 되어 있죠. 아그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용 방법을 보시면 배열을 2개를 넘기래요. 배열 2개를 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맥시멈들을 찾은 것을 준대요. 그리고 얘는 밑에 또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2개의 어레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2개의 어레이를 비교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새로운 배열을 리턴을 해준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한 최대값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자, 여기를 보시면 배열 몇 개를 넘겨줘야 된다? 배열 2개를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맥스하고는 달라요. 그죠? 맥스는 배열을 몇 개를 넘겨주는 거예요? 배열을 하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하나를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이 배열에서 최대값 하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맥스예요. 맥스. 근데 맥시멈은 지금 사용 방법을 보니까 배열을 2개를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배열 2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랜덤 넘버의 시드를 다시 한번 다른 숫자로 만들게요. 시드를 숫자는 여러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42.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넘파이점 랜덤점 rand int인데 100보다 작은 그리고 개수는 10개 하고 만들게요. 프린트를 해볼 수 있겠죠? 네. 프린트 한꺼번에 해서 프린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ARR2를 만들게요. 마찬가지로요. 랜덤점 randomInt 100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 몇 개, 사이즈는 10개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ARR 1번 출력해 보시고요. ARR 2번 출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맥시마라고 만들게요. 맥시멈의 복수형이에요. 맥시멈의 복수형이고요. 넘파이점 맥시멈 ARR 1번, ARR 2번. 그리고 출력을 맥시마라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결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 출력한 게 첫 번째 배열이고요. 두 번째 출력한 게 두 번째 배열입니다. 난수로 만들었어요. 난수로. 숫자가 같으면 여기 있는 숫자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자, maximum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서 만든 결과는요. 네.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요 51과 87 중에서 누가 크죠? 87이 크죠. 여기가 8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할게요. 네.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 중에서 더 큰 원소. 더 큰 원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92와 99 중에서 더 큰 거는 누가 더 커요? 99가 더 크죠. 그래서 99.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도 보면 14 하고요. 23 중에서 누가 더 크죠? 23이 더 크죠. 23. 그런데 네 번째를 보죠. 네 번째는 71이 커요? 2가 커요? 71이 크죠. 71.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배열을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비교해서 그 중에서 더 큰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맥스와 맥시멈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용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사용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주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umpy.max는 배열을 하나만 넘기시는 거예요. 배열을 하나만 넘기시면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배열의 최대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배열의 최대값을 리턴. 그러니까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죠.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고 numpy.maximum은 배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에서 A1, A2라고만 할게요. 그냥 A1, A2. A1과 A2는 둘 다 배열이에요. 배열이어도 되고 리스트여도 되고 튜플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기만 하면 돼요. 배열 A1과 A2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무엇을 찾는다? 최대 값을 찾아서 비교해서 그 최대값들로 이루어진 무엇? 배열을 만들어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이 두 개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두 개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두 개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요 두 개 중에서 최대값, 요 두 개 중에서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녀석들이 최대값이고요. 여기서는 이 녀석들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 여기도 최대값. 이렇게 찾아주는 게 맥시멈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럼 미인도 마찬가지겠죠? 미인하고 미니멈도 똑같아요. 미인하고 미니멈도 똑같습니다. 미니멈과 미인과 미니멈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거는 따로 예제 안 만들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요. numPy에.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네. numPy에는 arg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어레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건 함수. 또는 numpy and array 객체에는요 argma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 자, 얘는 배열의 최대값의 인덱스. 최대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argmin이 있겠죠. 여기에는 배열을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numpy에는 and array가 있는데 argm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배열의 최소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ARR이 있었죠? 요거 다시 한 번만 프린트 해볼까요? 네. 프린트 numpy.arg max 그리고 ARR 6번이죠. 6번.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 0, 1, 2, 3, 4, 5, 6 인덱스 6번에 있는 원소가 뭐다?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argmin 프린트 argmin ARR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최소값이죠. 인덱스 몇 번? 인덱스 9번. 6, 7, 8, 9. 그죠? 이게 argmax와 argmin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함수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메서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하나 드릴까요? 0 이상 100 미만의 정수 난수 10개로 이루어진 1차원 1차원을 1D라고 할게요. 1D 1차원 배열이라고 할까요? 1차원 배열을 생성하시고요. 1차원 배열을 생성하신 다음에 그 배열에서 평균보다 큰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고 출력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난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0 이상 100 미만의 정수들이 있을 거고요. 평균값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평균보다 큰 값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집합 배열을 만들고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배열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불리언 인덱싱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네, 잘 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numpy.random.seed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맞출게요. 이번엔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배열 numpy.random.randint 100 미만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하고 출력하면 되죠. ARR 출력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평균 얼마일까요? 평균 한번 출력해 볼까요? min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numpy.min ARR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RR.mi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평균 얼마예요? 52.5. 이 10개의 숫자들의 평균은 52.5예요. 자, 그럼 이 평균보다 큰 건 얼마예요? 64, 67, 67, 83, 87.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bigger than 이라고 할까요? 자, 배열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배열의 값이 그 값이 더 크면 되죠. 뭐보다 크면 되나요? 배열의 평균 값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값이 평균 값보다 큰 원소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인덱싱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원하는 결과 맞나요? 원하는 결과 맞죠? 그렇죠? 네. 여기는 평균보다 작아요. 여기는 평균보다 커요. 평균보다 작죠? 크죠? 작고 여기는 크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래서 데이터 프레임 할 때 필터링 하는 거 있었잖아요. 필터. 그거랑 유사한 기능이에요. 이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결국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링 하는 기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배열에 있는 값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불리언 인덱싱 간단하게 연습 한번 좀 해봤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가요?
자, 넘파이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왜 2차원 배열이 중요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2차원이잖아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2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다룰 때 1차원과 2차원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2차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2차원 배열에서의 통계 함수,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2차원 배열에서 통계 함수와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은 행도 있고 열도 있어요.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 점 random 점 seed를 먼저 맞추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숫자를 0도 했었고 1도 했었고 뭐 그러면 2번이라고 해볼까요? 네,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같은 숫자이기만 하면 돼요, 저랑. 네. 자, 2차원 배열을 난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로 정수로 만들면 좀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좀 쉬우니까 실수로 뭐 0. 얼마 이러면 우리가 암산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암산이 잘 안 되니까 100 이하 100 미만 100 미만의 숫자들 중에서 가지고서 난수를 만들고요. 사이즈는 로우가 3개 컬럼이 4개인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R 프린트를 먼저 해볼게요. 자, 만들어진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저는 sum 하나만 할게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을 알면 나머지 평균, 분산, 표준편차, 최대값 등등등도 찾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sum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자, 2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들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12개의 숫자 전체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numpy 점 sum ARR.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셔도 된다? ARR 점 sum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얼마가 609. 이 609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2차원 배열에 있는 2차원 배열의 모든 원소들의 합. 이게 numpy 점 sum이에요. 여기 있는 12개를 다 더하면 609인가 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총점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행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행별로. 첫 번째 행의 최대값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두 번째 행의 합계를 구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세 번째 행의 합계를 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합계를 구해 나가는 순서. 합계를 구해 나가는 순서가 첫 번째 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세 번째 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축.
엑시스. 이 엑시스가 0인 방향이에요. 아,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ARR 엑시스 0번. 4개가 나오죠. 아,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네. 엑시스 0번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이건 행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엑시스 0번이라고 하는 것은 썸을 어떻게 계산한다? 이쪽 방향으로. 행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썸을 계산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43 더하기 34. 이렇게 합계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건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합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합계를 계산한다. 그게 뭐가 나온다? 117. 그 다음에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15 더하기 82 더하기 49. 그게 146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72 더하기 75 더하기 95. 그게 242. 마지막으로 요렇게. 22 더하기 7 더하기 75. 그게 104.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아시겠죠? 네. 로우별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위치들끼리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로우별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위치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쉐입을 얘기할 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쉐입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 두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그 첫 번째 축이라는 게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쓸까요? 네.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꿀게요, 제가. 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행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 행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 0번이라고 얘기해요. 축 0번. 그리고요. 컬럼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엑시스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엑시스 1번.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43, 3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 82, 49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 75, 9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 7, 7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엑시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쉐입이 어떤 쉐입이 되냐면 4.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4개만 남았죠. 4개만. 왜? 이쪽 방향으로 더하는 거니까. 엑시스 0번으로 더하는 거니까 컬럼에 있는 숫자만큼 남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엑시스 1번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ARR 점 엑시스 1번. 자, 이거는 뭐냐면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컬럼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썸을 계산하는 거예요. 출력해 보시기 전에 얘가 결과 몇 개가 나올까요? 요렇게 썸을 하나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썸을 계산하죠. 요렇게 썸을 계산하겠죠. 몇 개만 남을까요? 3개만 남는 거예요.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 나와요. 진짜 그런지 볼까요? 어때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인데 원소 몇 개? 3개. 40 더하기 15 더하기 72 더하기 21을 하니까 149란 얘기고요. 43, 82, 75, 7을 더하면 207이란 얘기고요. 34, 49, 95, 75를 하면 253이란 얘기예요. 이게 엑시스예요. 엑시스 아시겠죠?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 0번, 컬럼이 증가하는 방향 1번. 되셨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소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 그냥 엑시스 없이. 엑시스 none. 엑시스의 기본값이 있었잖아요. 엑시스 기본값이 뭐예요? none이 있었단 말이에요. none. 기억나시죠? 엑시스 none이 기본값이 있었어요. 그렇죠? none인 경우에는 모든 원소들의 통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원소들의 썸을 계산하거나 모든 원소들의 평균을 계산하거나 모든 원소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거나 엑시스가 0일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더해서 또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더해서 하나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은 이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 그래서 방향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엑시스 0번이나 1번을 사용하실 때는요. 엑시스 0번이나 1번을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거를 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함수 말고 메서드로 이용할까요? 메서드로 sum. 여기도 똑같이 엑시스가 있잖아요. 엑시스 0번. 자, keep di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keep dims. 기본값이 뭔가요? 기본값이 false예요. 기본값을 바꿔볼까요? true로.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2차원 어레이예요. 이 결과를 보시면 로우는 1개, 컬럼이 4개인 이런 쉐입을 갖는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가 2개잖아요. 2개.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어떻게 계산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 요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 그럼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계는 이거다. 여기에서 합계는 이 녀석이다. 여기에서 합계는 이 녀석이다. 여기에서 합계는 이 녀석이다. 라고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2차원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유지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차원이 여기서는 keep dimension을 쓰지 않았어요. 디폴트 값이 false란 말이에요. 그때는 디멘전을 유지하지 않아요. 차원을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원을 유지를 해줘요. 엑시스 1번도 마찬가지예요. ARI 점 sum 엑시스 1번 그리고 keep dimensions를 추루로 하면은요. 추루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컬럼 몇 개? 로우 몇 개? 로우는 3개. 컬럼 하나. in 쉐입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요. 왜 이런 모양일까요? 왜 이런 모양일까요? 자, 이런 거죠. 엑시스 1번은 이쪽이 엑시스 1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가 나오고요. 요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 나오고 요렇게 계산해서 값이 하나 나오죠. 요렇게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로우의 개수가 유지가 되고요. 로우의 개수가 유지가 되고 컬럼의 개수는 1개. 이해되시죠? 이렇게 디멘전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keep dims예요. keep dims. 어때요? 여기 있는 값인데 이렇게 2차원으로 나왔죠. 2차원.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엑시스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통계값을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원소들에서 통계값 계산하기. 로우에서 통계값 계산하기. 컬럼에서 통계값 계산하기가 있는 거예요. 축을 따라서 계산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축을 따라서 계산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은 축이 2개밖에 없어요. 0번, 1번. 1차원은 개념이 하나밖에 없고요. 축이 하나밖에 없고. 그럼 썸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전부 다 전체. 그 다음에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을 따라서 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세요. 행별로 최대값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컬럼별로 최대값을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맥스를 이용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엑시스를 따라서 뭔가 통계값들을 계산합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